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바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해보셨나요? 여기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대한 계층의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TCP하고 UDP, TCP하고 UDP, TCP하고 UDP, TCP/IP 들어보셨나요? TCP는 어떤 거죠? TCP하고 UDP의 차이. TCP하고 UDP의 차이를 말씀해 보십시오. 까먹었어요?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다고? 아마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과목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하여간 그 TCP하고 UDP의 차이는 다른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송신이나 수신한 것을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면은 확실하게 전달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걸 확인해 주면 TCP입니다. TCP. 약자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친구에게 데이터를 보내면 보냈다는 것을 이 친구가 acknowledgement를 반대쪽에 주고 그걸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ree hands 핸드쉐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 악수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통해서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 신뢰성 있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TCP로 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냈다는 함수를 콜하고 그 결과가 리턴이 되면 당연히 가게 된 겁니다. 일단은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일단 데이터는 송신이 된 겁니다. 송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패킷에 대해서 아시나요? 패킷? 패킷이 뭐죠? 패킷은 뭐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패킷은 뭐죠? 여러분들이 파일을 큰 걸 다운로드 받을 때 그게 여러 패킷으로 잘라서 들어와서 그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한 번에 데이터를 크게 다 못 보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패킷으로 잘라서 패킷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받는 곳에서는 패킷 순서대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패킷 순서대로 못 받으면 다음 패킷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패킷을 정렬해서 그 사용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게 여기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받을 때는 패킷으로 잘라진 게 순서대로 패킷 정렬이 돼서 완전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 같고, TCP에 대한 예제하고 나중에 UDP에 대한 예제,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는 TCP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TCP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보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내가 보낸 것을 확인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UDP는 받는지 안 받는지 신경을 안 쓰고 일단 보내고 끝나는 겁니다. 보내고 로스트 될 수도 있고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대신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이장네 집에서, 이장 선생님 집에서 방송을 하죠. 뭐 오늘 5시에 모이십시오. 그걸 듣는 사람은 오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못 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UDP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장 집에서 각 개인 집으로 우편을 보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TCP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상대방이 받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TCP를 쓰면 되고,
UDP는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뿌리는 겁니다. 일단 뿌려서 받고 싶으면 받고, 네트워크가 좋아서 전송이 되면 좋은 거고 전송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할 때는 UDP를 씁니다. UDP의 약자는 뭐죠?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CP UDP. 자, 자바에서는 이러한 것들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클래스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CP를 위한 클래스, UDP를 위한 클래스. TCP를 위한 클래스 중에 뭐가 있죠? URL, URL 커넥션, 소켓, 소켓, 서버 소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예제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URL 무슨 약자죠? URL 무슨 약자죠? Uniform Resource Locator. 한번 찾아봅시다. 한글, 위키피디아 한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읽어보십시오.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뜻이 뭐죠? 공통적인 자원 표식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공통적인 포맷이고 유니폼하게 리소스, 자원을 로케이터, 지정해주는 표식자, 식별자, 이런 뜻입니다. URL 주소. 그래서 URL 주소 저희들 어떤 거 자주 쓰죠? 요거 URL 주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요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URL 주소가 맞습니다. 처음에 쓰는 요거는 뭐죠? HTTP. 이거는 뭐죠? 프로토콜입니다. 방식 이름, 내가 자원을 접근하는 방식 이름입니다. 방식 이름. 이 방식 이름에 HTTP 말고 다른 것들이 뭐가 더 있을까요? FTP. 여러분들 FTP 사이트에 가끔 접속하시죠? 그럴 때는 FTP를 쓰는 겁니다. 또는 요 프로토콜은 뭐죠? 메일2를 누르면은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아마 기본 메일 보내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메일 보내는 걸로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은 MS 아웃룩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쓰시면 아마 지메일 창이 연결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일, 로컬 파일, 여러분들의 로컬 파일 등등 여러 가지 리소스를 나타내는 식별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소가 그에 해당하는 주소가 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URL 약자가 뭐라 그랬죠? 네, 이건 상식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거 상식 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여간 그 여기서는 URL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URL 관련해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URL 객체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URL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new URL 주소, 그러면 여기에 그 주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URL에서 제공하는 함수에서 제공하는 액션들을, 메서드들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URL 프로토콜에 대한 그 특성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arsed URL example.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 이 친구 my URL new URL 자, 순서대로 한 개씩 보기가 어렵네. 잠깐만요. 자바 이 클래스 이름 보이나요? 자, 이걸 실행하면 프로토콜 뭐라고 나와 있죠? HTTP authority라고 해서 여기 찍혀 있는데 authority 나와 있고 호스트 이름 이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서빙 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호스트 이름 호스트 그러니까 주인 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여기는 지금 빼기 80 빼기 1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트 번호를 넣고 싶으면 여기 호스트 네임 끝에 제가 8080이라고 했습니다. 8080 예를 들어서 8080이라고 해서 만들면 빌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가 뭘로 나왔죠? 8080. 그러니까 그쪽에 8080 문으로 제가 접속하는 URL 주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80이면 포트 번호가 몇 번? 80. HTTP는 기본으로 몇 번 포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80.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쭉 보시면 되고 여기 쿼리는 뭐겠습니까? 쿼리 get 쿼리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URL 주소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값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넣어서 다시 URL을 다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쿼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쿼리에 네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넣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스트에서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몫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URL 리소스에 대한 자원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 그 다음에 URL 자원을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음 예에 URL 커넥션 클래스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URL 커넥션 리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URL 객체 이름을 myurl이라고 바꾸고 여기서 뭘 했나요? 처음에 오픈 커넥션을 하면 URL 커넥션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인풋 스트림을 만들고 그리고 버퍼드 리더를 만듭니다. 버퍼드 리더를 만드는 이유는 예전에 인풋 아웃풋 스트림 할 때 다 말씀드렸죠. 매번 읽고 싶을 때 파일을 쓰거나 읽거나 네트워크 요청을 하면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한번 요청할 때 왕창 받아놓고 다음 요청할 때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걸 다 주고 다 소진하면 다시 요청해서 받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쓰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걸 만들어 덮어 씌워 가지고 인풋 리더를 만들어서 라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읽고 그거를 프린트 아웃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 자, 이걸 실행하면 한글이 깨진 상태에서 이런 그 HTML 파일이 여기에 열려지게 됩니다. 한글은 깨졌는데 다시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영어. 다시 영어로. 자, 이게 영어로 된 URL 위키피디아 주소이고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바꿔가지고 빌드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 내용이 여기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여기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뿌려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걸 접속해서 받고 싶으면 이걸 네이버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네이버 페이지를 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글이 좀 깨져 가지고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하여간 네이버를 열면 나오는 페이지 기본 구성 HTML 파일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URL을 커넥션을 만들어서 리더를 해서 읽어내면 계속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URL에 대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여러분들 그 크롤러 같은 거 아시나요? 크롤러 아니면 뭐 수집기, 키워드 수집기 그런 것들이 이런 파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읽어가지고 여기 HTML 파일 중에 링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찾아낼 수 있겠죠. 링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링크 표시 있는 것은 잠시만요. 제가 테스트 1 지난 시간에 했던 HTML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여기에 everyone 해서 있는데 my test link라고 해서 올려놓고 예를 들어 여기 링크에 링크에 연결되는 주소를 어떤 특정한 URL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 1. 이거는 이게 제가 저희들이 설정된 걸 사용해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를 차단을 해제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면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해제를 하면 여기 애플릿 내용이 만들어진 게 보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넣은 것은 이걸 넣었죠. 이 친구를 넣었죠. 이 라인을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링크 이거 누르면 잠시만요. 프로토콜을 적어야 돼요. 자, 이 소스를 보면 소스 보기 소스 보기 하면 이게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만든 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요 링크가 요 다른 외부 URL로 연결시켜 주는 링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읽어내서 이 링크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서 다시 이걸 가져와서 URL 커넥션 만들고 그 URL 커넥션 내에 링크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페이지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 링크하고 어떤 페이지가 또 다른 페이지들 링크하는 걸 계속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다큐멘트의 중요성을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검색하면 먼저 보여주는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URL 커넥션들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로직들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져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작업할 수 있겠죠. 원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텍스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A 링크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 받아서 다시 URL 커넥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켓을 이용한 커넥션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소켓 콘센트 플러그에 꽂는 꽂히게 되는 요 번호를 소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집의 번호를 나타내는 게 포트 번호로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쪽 다른 쪽, 그러니까 한쪽 클라이언트 서버 이쪽하고 포트끼리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서 그 포트끼리는 서로 주고 받도록 포트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들이 있는데 이 자세한 것들은 예제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퀴즈 서버 클라이언트 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서버 자, 제가 여기서 퀴즈 서버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이기로는 거의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요걸 실행을 시켜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요 친구고, 그 다음에 퀴즈 클라이언트 자, 제가 이 퀴즈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켜서 이 친구한테 접속을 한 겁니다. 퀴즈를 시작합니다. Y라고 눌러보겠습니다. Y.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처리 패키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처리 패키지는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아무거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답이었습니다. 오답이었는데 계속 하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자바점 IO.net.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맞아서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처리를 한 번 하고 끝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자, 어떻게 실행됐는지 보셨죠?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퀴즈 서버, 이게 다른 컴퓨터입니다. 다른 컴퓨터. 잠깐만요. 이 강의의 데스크탑의 IP 주소가 166.104.49.88이거든요. 잠깐만요. 그걸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서버 소켓을
제가 서브 소켓을 실행을 시키고 이것에 i 네트워크 애드레스를 가져와서 프린트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거를 컴파일을 시켜서 보여주는 게 없군요. 다시 클라이언트를 바꿔보겠습니다. (166) (104) (4988) 잘 외워주십시오. 166 104 4988 166 104 4988 맞나요? 166 104 4988 자, 이거를 다시 빌드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뭐죠? 여기에 로컬호스트를 요걸로 바꾼 겁니다. 요걸로 바꾼 겁니다. 다시 빌드 제가 이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전에 접속하게 될 IP 주소하고 문을 열어놓은 포트 번호를 제가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서버 시작, 그 다음에 퀴즈 클라이언트 시작 하면은 이 친구가 이쪽 IP에 5555 5555번 포트로 접속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켓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소켓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서버 소켓에서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 소켓이 하나 생기고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새로운 소켓 이름 퀴즈 소켓 두 개가 양쪽에 생긴 겁니다. 양쪽에 이것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양쪽에 요거 하나가 생긴 겁니다. 이거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퀴즈 소켓 클라이언트 쪽에 서버 쪽에 어셉트를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 소켓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노트북 있으면은 이 IP 주소를 한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컬 네트워크여서 이 IP 주소로 로컬 네트워크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환경이 돼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퍼블릭한 IP 주소가 아니고 학교 내부에서 관리하는 IP 주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교내에서는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나? 해봤나? 안 해봤나? 요렇게 바꿔서 해보래요. 요렇게. (166) (104) (4988)
진행 중? 진행 중?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된다고? 어떤 에러가 나는데? 아, 아직 안 했다. 컴파일이 안 됐나?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저쪽에서 클라이언트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가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면 되잖아. 잠깐만, 이거 카피하고, 아, 그렇지, 요거 QQ까지 넣어서, 그렇지. 거기에 주소를 아까 저기 있는 거 166104 점 바로 옆에 점 104 하고 지우고 컴파일. 그 다음에 실행.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이 친구 이거는 멈추고 이 친구를 런 해보죠. 이상하네. 다시 여기에 시스템 아웃 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뭐 메시지를 넣어주렴. 스타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걸 실행을 해보려. 이상하네.
허용. 그 네트워크 어떻게 접수가 그럼 되지? 학교 거 했으면 될 텐데 이상하네. 자, 이거는 나중에 학교 네트워크로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저쪽에서 접속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 로컬 컴퓨터 내에서는 다른 컴퓨터인 것처럼 해서 되는데, 자 이렇게 실행은 됩니다. 이걸 설명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두 개가 있는데, 서버 쪽에는 자, 이 친구 서버 쪽 접속이 오는 걸 기다리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버 소켓을 5555로 열어놓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5550번을 열 수가 있으면은 익셉션이 나지 않고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합니다. 요청이 올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수가 리턴이 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리턴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접속이 들어올 때는 상대방 클라이언트가 해당하는 IP 자기 컴퓨터에 5555번 포트 번호 넘버를 맞추어서 소켓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질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이 만들어지면서 리턴이 되면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연결이 된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퀴즈 소켓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퀴즈 소켓의 아웃풋을 가져와서 다시 프린트 라이터로 감싸서 쓰는 걸 만들고, 같은 식으로 인풋 스트림을 가져와서 인풋 스트림 리더를 넣어서 다시 한번 버퍼드 리더를 덮어 씌워서 읽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아웃 보내는 거, 받는 것을 만들고, 서버 쪽에도 마찬가지 받는 거, 읽는 거, 그렇죠. 보내는 거, 받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서버에서 접속이 와서 만들어지면은 자, 퀴즈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고 프로토콜 널 한 다음에 여기서 아웃라인, 이게 뭐죠? 아웃라인. 여기 QP 프로세스의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 라인입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상태는 웨이팅 상태. 이게 나중에 퀴즈를 풀면서 상태가 바뀌게 될 텐데 처음의 상태는 웨이팅 상태입니다. 웨이팅 상태여서 보내줘야 되는 메시지는 퀴즈를 시작합니다. 메시지 스트링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를 시작합니다. 스트링이 나와서 아웃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면은 여기서 인에서 그 스트링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대쪽에서 스트링을 write를 해주면은 클라이언트 컴퓨터 쪽에서 여기서 in에서 여기서 읽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나온 게 처음에는 퀴즈를 시작합니다. YN이 여기에 도착이 되어서 그것이 여기에 찍혀지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찍혀집니다. 서버 콜론 퀴즈를 시작합니다. YN. 여기서는 스트링을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는 스트링을 읽어서 퀴즈를 시작합니다. YN을 받고,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걸 받은 다음에 서버로부터 quit이라는 스트링을 받으면은 끝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읽어서 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유저 리드 라인.
시스템 인으로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글을 쓰면 스캐너하고 같은 기능으로 시스템 인으로부터 읽은 것을 여기에 엔터를 쳐서 읽은 것을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서, 자,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걸 보낸다고 하면서 한번 찍어주고 서버 쪽으로 보내면은, 그럼 다시 서버는 여기서 받게 되겠죠. 서버는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드 라인에서 처음에 메시지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써서 엔터를 치면 네트워크로 전달이 되어서 그때 요게 리턴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쓴 그 값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from client 자, 이거를 제가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퀴즈 서버. 자, 제가 Y를 쳐서 눌렀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Y가 왔다고 여기 찍어준 겁니다. 네트워크 처리 패키지는 제가 답을 이상하게 해서 엔터를 치면 그 스트링이 여기에 전달이 돼서 서버로부터 여기 리드 라인에서 읽혀져 가지고 여기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스트링이 전달됐다고 찍어준 걸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이 도착이 되면 그 스트링을 처리하라고 여기 QP 퀴즈 처리하는 퀴즈 프로토콜이라는 클래스에 넣어줍니다. 처리를 해라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러한 스트링이 왔는데 처리해주라고 여기 넣어주면 여기 퀴즈 프로토콜에서는 마치 여러분들 가위바위보하고 똑같습니다. 그 상대방이 뭐 냈는지를 넣어주면 여기서 상태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지 다시 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그 스트링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만약에 정답이었으면 퀴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받아서 끝나게 되고 서버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끝나게 돼요. 만약에 정답이어서 이 아웃풋이 퀴트가 나오면 이 브레이크 문을 받아서 더 이상 읽지 않고 끝나게 되어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바의 최신 버전. 최신 버전 1때는 1.6 지금 더 다른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자, 제가 그만하지 않 N을 누르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보여주고 해서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소켓 프로그램의 기본을 퀴즈 서버하고 퀴즈 클라이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걸 질문을 하십시오. 혹시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알면 서버 소켓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접속을 하면 거기에서 소켓을 하나 만들어내고 요 소켓하고 클라이언트 소켓하고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1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소켓하고 서버에서 만들어진 소켓하고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이쪽에서 라이트를 하면 여기에서
read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write를 하면 여기서 read를 할 수 있고, 그 읽고 쓰는 로직이 서로 페어가 맞도록 구성이 돼야지 서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채팅 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해당하는 그 토큰 번호 상태가 같이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서버에서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날아와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액션이 돌아가는 겁니다. 상태가 잘 맞도록 디자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 또는 한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퀴즈 서버의 한계의 특징,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서버가 클라이언트 한 명밖에 처리 못하도록 로직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좋은 서버라면 여러 클라이언트들에게 퀴즈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서버를 실행한 주체가 메인 스레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메인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프로그램이 접속을 해오면은 이게 깨어나서 처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처리를 메인 스레드가 계속 하고 있으면은 또 다른 요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요 작업만 하고 여기에 있는 작업들을 다른 스레드로 작업 일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스레드 요청이 오는 작업만 하고 일감은 스레드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받고 일감 던져주고 받고 일감 던져주고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하나만 처리하도록 된 거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스레드가 여기서 한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스레드가 한 개씩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자, 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게 접속을 해서 서버가 커넥션 핸들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해야 되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일감을 여기에서 처리하라고 던져주고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하고 이 친구는 어셉트로 다시 대기 상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다른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을 해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레드는 독자적으로 이 클라이언트하고 주고받는 일만 감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독자적으로 이 친구는 또 다르게 어셉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처리하는 커넥션 핸들러라는 어떤 일감을 처리하는 러너블에게 일감을 넣어주고 클래스 스레드가 처리하도록 만들어주고 등등등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행이 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ello 서버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 아규멘트를 넣어줬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규멘트 제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소켓을 5555번을 여기서 열어준 겁니다. 5555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헬로 클라이언트,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이름 그리고 포트 번호를 두 개 파라미터로 받아서 접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고받는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자바 헬로 클라이언트 뒤에 뭐라고 적어야 되죠? 호스트 네임, 즉 소켓을 만드는 파라미터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포트 IP 포트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고 싶으면 로컬 호스트라고 적으시면 되고, 또는 아까처럼 IP를 알고 있으면 IP를 적어도 됩니다. 즉 아까 IP가 얼마였죠? 이 친구를 카피를 하시고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5555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하나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자, 이걸 하면은 그 제가 MSG를 서버에 보내면은 서버는 헬로우를 달아서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MSG를, 즉 제가 여기 보내고 싶은 텍스트를 TTTT라고 해서 보내면은 서버는 TTTT에다가 헬로우를 붙여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다른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이 서버의 IP 그리고 포트 번호 5555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같이 보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 처리가 되죠. 헬로우를 붙여서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받게 되는데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를 여러 클라이언트가 해도 똑같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접속이 되어도 이게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에서 어셉트만 하고 일감을 다른 스레드가 하도록 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접속을 해오면은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처리가 이 친구는 계속해서 처리를 받아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헬로우를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역할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